100년 전 오늘 전국 각지에서 한 목소리로 이 6글자를 외쳤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외침이 들불처럼 이어졌고 전국적인 만세 행렬을 불렀습니다. 그날의 외침을 이어가듯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서도 만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백민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100주년의 주인공은 만세 소리와 태극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된 걸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가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하늘 한복판에는 태극 무늬가 수놓아졌습니다. 광화문에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꽃다운 나이로 숨진 유관순 열사가 100년 만에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증 고 유관순. 한 사람의 함성이 민족 전체의 목소리로 바뀌던 순간도 재현됐습니다.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독립선언서를 읽어보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일본 순사들의 총구 앞에서도 용기를 내 만세를 외칩니다. 민족의 자존과 자립을 위해 투쟁할 것이오. 대한독립 만세! 광주, 대구, 춘천 등에서도 5천여 명이 만세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선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을 기리며 조천 만세 언덕에 올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외친 천안에선 지난밤 횃불 행렬에 이어 오늘도 만세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만세를 외치고 흰 저고리와 까만 바지, 치마를 입고 산을 올라 태극기를 흔듭니다. 100년 전 눈물과 아픔의 함성이 오늘은 고마움과 기쁨에 가득 찬 함성으로 바뀌어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100년 만에 울려 퍼진 만세 소리와 함께 오늘 정오에는 전국 곳곳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에서 다 같이 타종 행사를 진행하며 뜨거웠던 3.1운동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이곳저곳에서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 오늘을 생각하며 7개 종단이 함께한 타종식. 그때 그날을 떠올리며 독립선언서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당시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외면했던 과거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참배를 본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종교 간 경계를 넘어 나라 지키기에 한뜻을 모았던 그날처럼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같이 울린 종소리엔 3.1절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자는 다짐이 실렸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지만 완곡한 어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과 성의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친일 잔재 청사는 국가의 의무라고도 말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관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라는 표현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일 잔재의 청사는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표현하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민족 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없애야 할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의 잔재로는 색깔론을 꼽았습니다.
일제가 독립군을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하며 생긴 빨갱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정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오늘 오후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3.1운동의 항일 정신을 이어받아 독립운동가들은 낯선 땅 중국에 임시정부를 세워 대륙을 누비며 독립의 열망을 펼쳤습니다. 중국 곳곳엔 그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엔 옷이 다 젖는 한이 있어도 일제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던 단재 신채호 선생, 그리고 미국 의회 시찰단을 찾아가 독립의 염원을 전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잊혀진 우리 독립의 루트를 신경진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베이징 쇼핑가 왕푸징 북쪽 1.5km, 둥창우퉁 28호는 베이징 독립운동 루트의 한복판입니다. 시인 이륙사가 모진 고문으로 숨진 옛 일본 헌병대 감옥터입니다. 육사는 여기서 유고시 광야를 남긴 채 독립운동의 핵심 비밀을 지키다 숨져갔습니다. 삼각산이 춤추고 한강물이 용솟음치는 그날을 꿈꿨던 시인 시문의 유적도 베이징에 남아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겨울, 그날이 오면의 시인 시문은 이 골목에 머물며 망국의 한을 노래했습니다. 입술을 꼭꼭 깨물고 이 한밤을 새우면 집에서 편지 나올까 돈이 나올까. 시문의 시 고류의 삼경이 노래한 나라 잃은 독립지사의 심경입니다. 베이징은 임시정부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 안창호 선생이 방문했던 옛 육국 호텔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시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던 미 하원 시찰단을 만나 한국 독립을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하원 의원들이랑 같이 조선의 독립에 대한 그런 논의를 했던 곳이죠. 이 회담은 사실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교민과 전문가 등이 손수 제작한 베이징 독립운동 루트 지도에는 단지의 신채호 유적 31곳을 비롯해 253명의 흔적 95곳이 담겼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